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지난주에요.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 명백한 가짜 뉴스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주간조선이라고 하는 매체에서요. 한동훈 대표가 대권으로 직행할지 아니면 서울시장 도전으로 방향을 틀지 지금 목하 고민 중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기사의 전체적인 톤을 보면요. 서울시장 도전하는 쪽이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뉘앙스가 강하게 깔려 있는데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어갖고 헛웃음을 많이 졌는데요. 이 기사 그 본문 내용을 보면요. 지금 친한계가 한 세 그룹 정도로 분류가 된다 하면서 첫 번째 그룹은 뭐 제 이름과 더불어서 김정혁 전 최고위원 해서 이쪽 그 그룹들은 한동훈 대표의 대선 출마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런 그룹이다 하고요. 두 번째 그룹은 진정호 의원이나 박상수 변호사와 같은 1980년대생 소장파 그룹이다. 요즘 언더 73 뭐 이쪽 그룹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 그룹 하면서 보다 젊은 외곽 그룹이다. 지명도 있는 인물은 없지만 팬 카페 등과 접촉하며 대중적 여론을 한 전 대표에게 전달하는 그룹이다. 이들은 한 전 대표의 대선 출마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특히 탄핵이 인용될 경우 당내 반발 세력의 반대에 더해 검사 출신 대통령이란 프레임으로 야당이 공격하면 쉽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그렇게 되면 재기가 쉽지 않아 정치인 한동훈 카드가 너무 쉽게 사라진다고 이들은 걱정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을 하긴 했어도 여전히 검사 이미지가 강한 한 전 대표가 시장으로서 행정 능력을 검증한다면 이런 이미지를 떨쳐내기 좋다는 것이다 하면서요. 이제 한동훈 대표를 지원하는 그룹이 세 그룹이 있는데 맨 마지막 젊은 외곽 그룹이 대권보다는 서울시장을 먼저 도전하는 게 맞다라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데 요 부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 있잖아요. 100% 이게 가짜입니다. 100% 허위 사실입니다. 도대체 제가 뭐 한동훈 대표를 지지 지원하는 그룹들 제가 작년 전당대회 때 뭐 캠프 총괄도 하면서요 다 알죠. 근데 이런 그룹 자체가요 있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뭐 다 그 가공에 뭐 유령을 앞세워갖고 지금 이 주간조선이라는 매체가 이런 허위 이 사실로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런 그룹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그룹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주간조선이 참 황당하구나. 이 기사의 기본은 팩트 체크인데 어떻게 팩트 체크 한번 안 해보고 이런 유령 기사를 쓸 수가 있는지 참 어이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기사가 정말 웃긴 게 맨 마지막 부분 가면요. 여기 박혁진이라고 하는 기자가 썼는데 정치인에게 기다림이란 가장 중요한 덕목이면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덕목이다. 섣불리 주변 그룹들의 충고만 듣고 기다림을 견디지 못한 채 나섰다가 정치적 가치를 잃은 인물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주변에서 대선으로 직행해야 된다. 이런 충고만 듣고 이 기다림을 견디지 못한 채 섣불리 나섰다가는 뭐 이게 뭐 망신살 뻗칠 수가 있다 하면서 통상 이들은 자신의 정치적 상황과 주변 인사들이 정치적 이해를 구분하지 못하고
부추김을 당해 등판했다가 소비됐다. 한 전 대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 정도 되면요, 이거는 무슨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한 기사라기보다는 이런 기사의 형식을 빌려서 한동훈 대표를 대선 후보에서 서울시장 도전으로 이렇게 한 급수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확연히 보여집니다. 확연히 보여지는데, 이 기사가요, 나간 다음에 저도 몇몇 기자로부터 이런 기사 봤는데 이게 맞느냐,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거 뭐 가짜 뉴스니까 뭐 이렇게 그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 그랬고요. 근데 어제 제가 저녁에 YTN 라디오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정면 승부에 나갔는데 이거를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또 물어보길래 제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진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거는 우리 쪽에서 뭐 했다라는 건 완전히 이거는 허위고, 저 오세훈 시장 측이 퍼뜨리는 가짜 뉴스다. 오세훈 시장 측이 퍼뜨리는 가짜 뉴스다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제 뇌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팩트에 입각해서 하는 것인데, 오세훈 시장 측 인사들이 저희 한동훈 측 인사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실제 합니다. 저도 직접 들은 적이 있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 검사 출신인데 바로 연속해서 검사 출신 대통령이 2번 탄생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지지자들 또 일반 국민들의 위화감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경험 없이 이렇게 바로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역시 국정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드러난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지금 50대 초반, 아직 나이도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60 넘은 오세훈 시장이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대선 도전을 하고, 한동훈 대표는 서울시장 한번 거쳐서 그 다음에 이 대권 도전하더라도 충분히 나이상으로 여유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오세훈 쪽 사람들이 저희 쪽 사람들에게 한 게 맞습니다. 그것도 뭐 여러 사람, 오세훈 참모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저희 쪽 사람들에게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어제 그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직접 들은 바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괜히 남 걱정하지 말고 본인들 앞가림이나 잘해라. 그렇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선의의 경쟁을 펴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쟁자가 될 사람한테 그 사람의 향후 그 동선에 대해서,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 그런 무슨 뭐 조언을 하거나 뭘 할 그런 입장에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게 설령 그게 뭐 그 조언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게 순수한 조언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건데, 그런데 그 오세훈 시장 측 사람들이 또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뭐 저런 얘기들을 많이 퍼뜨린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기자들이 그 오세훈 시장 측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저한테도 그 똑같은 얘기를 해요. 서울시장 한번 도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선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제 오세훈 시장 측의 그런 얘기들에 좀 뭐라 할까요, 감염이 돼서 이런 얘기를 또 저한테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세훈 시장 측에서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무상급식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대권 도전을 하게 될 경우에 이 대권 도전이 성공할지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오세훈이 중도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오세훈 시장은 2011년이었나요?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걸 가지고 당내에 여러 사람의 반대가 있었어요. 뭐 무상
급식 이 문제 가지고 주민투표 붙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가지고 시장직을 중도 사퇴해서 보궐선거를 발생시키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저도 그 당시에 그걸 말렸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고집을 꺾지 않고 그냥 자기가 사퇴로 해버렸죠. 그래서 보궐선거가 발생했는데 거기서 누가 당선이 됐죠? 박원순 좌파 시민운동가가 당선이 돼서 그때부터 박원순이 내리 삼선을 하게 됩니다. 그게 결국 나중에 자신의 여비서 이제 성적인 문제로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지만 한 10년 박원순 치하에 있게 되고요. 이 수도 서울이 박원순의 그 좌파 행정으로 인해서요. 여러 가지 구석구석의 문제점들이 이제 누적이 되는 건데 그래서 당시 오세훈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인한 중도 하차는 굉장히 경솔한 조치였고 오히려 좌파 정치가 부활하게끔 판을 깔아준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비판과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도 천신만고 끝에 그 박원순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고 2021년이었죠. 4월 9일인가요? 보궐선거가 발생을 했어요. 그때 이제 오세훈 시장이 기적적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참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다. 10여 년간의 야인 생활을 마감하고 이게 이제 서울시장으로 다시 화려하게 복귀를 했고 그리고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둬서 4선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4선 서울시장이 됐는데 근데 이번에도 임기를 못 채우고 중도 사퇴를 하는데 대권 도전에서도 실패를 하고 오세훈 이후 서울시장이 이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걸로 이제 오세훈의 정치 인생은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무상급식 트라우마가 다시 재현이 되면서 해피엔딩이 아니라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 시즌2와 같은 이 불행한 정치 인생 마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 오세훈 시장 측 참모 중에서는 괜히 대권 도전했다가 대권도 안 되고 서울시장도 넘겨줄 수가 있으니 대권 도전에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다 못 먹어도 고다 대권 도전 이게 매번 오는 기회가 아닌데 이번에 도전하고 또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렇게 또 대권 도전 그 파들은요 뭐냐면은 무상급식 시즌2가 될 것이라고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무슨 논리나 무슨 그런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한동훈이 서울시장으로 나가면은 오세훈이 중도 사퇴하고 나서 서울시장까지 저쪽으로 넘어간다. 이런 부담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오 시장 참모들 중에 대선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 무상급식 시즌2가 재연되는 거 그걸 막기 위해서는 한동훈이 서울시장으로 가는 카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유력한 대선 경쟁자인 한동훈도 그냥 제껴버리고 교통정리되고 서울시장이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는 거 그거에 있어서도 한동훈이 도전했으니까 자기들은 좀 면피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의 카드다. 대선 경쟁에서 유력한 경쟁자인 한동훈을 정리하고 서울시장 차기 서울시장 문제에서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이런 그 카드가 아니냐 해가지고 자기들 친한 기자들 만날 때마다 한동훈 서울시장 그 내부에서도 꽤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허위사실을 날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퍼뜨리고 하다가 저것이 이제 나온 것이 이 주간조선 기사다. 이제 오세훈 측에 저희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한동훈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가는 그리고 대권 도전을 일단 접고 서울시장으로 가고 하는 것은 그 가능성은
0.0001%도 없다. 이거는 오세훈 측에서 그러한 의도로 만들어낸 가짜 뉴스다. 이 점을 저는 뇌피셜이 아니라 팩트에 입각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이거로 인한 오해와 혼선 절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요. 이러한 팩트에 입각해가지고 주변에서 사실과 다른 그 주간조선과 같은 가짜 뉴스를 보고 혹시 이 한동훈 서울시장 출마설을 거론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교통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